자, 시각 디자인 리서치 조사 분석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 얘기를 어제 좀 했죠? 네, 시장 조사, 시장을 알아야지.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다니는 회사 또는 내 회사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 갑 회사. 예, 저는 이제 저희 그 에이전시 뭐 종류의 회사들이죠.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또는 사내, 인트라넷을 구축해주는, 또는 어떤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거죠. 그런 개발 회사들에 보통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개발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분석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의 목적성에 맞도록 저희가 리서치. 이거는 이제 보통 전문기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은 좀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NCS에서도 이 파트를 다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걸 하나요? 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 우리가 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컨셉을 수립하는 핵심 단계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장 환경 조사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파악해서 포지셔닝 맵을 그려본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분야의 여러 성향들을 분석해서 어느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시장 환경 조사를 통한 포지셔닝 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략 수립이 가능한 거죠. 디자인 전략. 어떤 디자인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이거죠. 우리 뭐 날마다 디자인 전략 세우지 않습니까? 집에 아침에 나갈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여기는 스타일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네? 분칠을 쪽을 더 하얗게 할까?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전 그래요. 그전엔 분칠 안 했었거든? 분칠 해야 돼. 해야 돼. 그 여자분들이 아침에 지하철, 시간 없어서 지하철 안에서 막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는, 여기서 분 냄새 풍기면서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속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거 두들겨 보니까, 중요한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지.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안 쳐다봐요. 열심히 하세요.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디자인 전략, 요거를 수립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떤 스타일로 나와서 승부를 볼 것이냐. 뭐 그런 뭐 아주 소극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회사가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럿을 먹여 살리고 내가 살고 너도 살고 하는 그런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그멘테이션. 뭘 세분화해요? 이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분들의 성향을 나눠서 그냥 야 이거 뭐 물건 하나 딱 만들고 이거 좋으면 사고 말면 가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잖아요. 아주 최고급화 전략해가지고 누구나 뭐 천, 이천만 원짜리 가방 뭐 저건 1억짜리 가방이 하고 막 그런 아주 그것만 찾는 분들, 네. 살람 사? 너희가 안 사도 저 사람 살 거야. 이렇게 가방 몇 개만 팔아도 그냥 한 해를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세그먼트화를 해야죠. 그래서 고객이 여러 그 요구사항을 가진 고객 부류를 나눠서 뭐 다섯 분류, 네 분류, 세 분류 정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상품. 우리는 뭐가 상품이죠? 정보를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게 우리 상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디자인 전략. 그래서 우리 그런 디자인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디자인 전략을 세워서 내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지 않더라도 가시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네, 이거는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해외 나와서 디자인에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만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코딩을 하고 구현을 해주는 이 퍼블리셔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시각 디자인적인 시각을 요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접근이라고 우리는 같은 컨셉. 그래서 회사에 가서 그런 디자인 팀이 잘 꾸려진 회사들에 가면은요,
반드시 디자인 전략 회의를 합니다. 디자인 전략 회의에 퍼블리셔 개발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왜?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런 것을 구현을 할 때 적절한 그 마크업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CSS와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거에 조금 더 디자인 전략에 맞게 구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실제 실무로 이렇게 접해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도가 와요. 지금은 뭐 그냥 하란 대로 하고 그려놓은 대로 그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와닿지 않잖아. 그럼 내가 색깔 전략을 색깔을 입혔어. 근데 그냥 색깔 단순히 넣었어. 근데 이제 CSS에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CSS도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변수에다가 회사에서 쓰는 기본 색깔, 전략적인 색깔들을 미리 세팅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색깔 바꿔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같은 색이 들어간 거를 다 같은 클래스를 줘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 우리가 지정했던 이런 색에서 배경하고 저쪽 계열을 약간 이런 쪽으로 톤을 우리가 바꾸기로 했거든? 언제까지 될까? 그러면 오늘 테스트하고 내일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돼? 그런 거지. 내가 이미 전략에 맞게끔 CSS를 구사해놨거든. 그래서 그 CSS의 그 특정 색깔만 변수에서 딱 집어넣어서 처리만 해주면 그냥 한 번에 사이트에 쫙 한 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찮은지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당장도 되지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빨리 할 수 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틀 걸리겠는데요. 이틀이요. 바보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틀 걸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진을 해봐. 이틀 걸려? 그러면 곱하기 2, 최소 1.5는 해야 돼요. 왜냐면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상에서 벗어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상대로 했어. 이틀 만에 했어.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하다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들고 이틀 테스트하셔. 이렇게. 근데 너무 급해.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너무 기간이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려.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다 끝내지 말고 다음 주 월화까지는 시간 여유를 더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팀장님들은 기간을 충분히 테스트 시간까지 충분히 잡아서 더 빨리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훌륭한 팀장님들이세요.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최소한 주셔야지 퀄러티가 보장됩니다. 그거보다 짧게 하면 에러 나오고 결국 그거 수정하다가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빨리 안 되나요? 뭐 능력 있으시잖아요. 뭐 이러면은 예, 예, 예. 이번 주안에 다 끝나요. 다 되지. 야근하라고? 다 죽어나요. 이거 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럼 예스맨 팀장님, 네, 물 팀장님들, 최악이. 그런 팀장님은 안 만나요. 네. 나는 뭐 실력이 늘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받다가 이 업계를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업계를 떠나지 말고 회사를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너무 괴롭다 그러면 떠나야 될 시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저한테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저 버티고 있어요. 1년을 버틸까, 2년을 버틸까? 아니, 연으로 하지 말고, 지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남았어? 지금 현재 프로젝트. 지금, 6개월짜리인데 지금 한 5개월 차 가고 있어요. 한 달만 더 참아. 내가 해주는 얘기야, 그게.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접으라고. 프로젝트가 그 딱 해야지 내 이력에 프로젝트 1, 2, 몇 개의 프로젝트 하셨나요? 그러면 5개 했습니다. 최신 프로젝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술 면접관들이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면접 실제로 가서 했거든요. 네, 최신 프로젝트에 뭐라고 써있는, 이거 뭐, 의사 환자 간 무슨 프로젝트 이거 하셨네요? 좀 설명해 보실래요? 그럼 뭐, 무슨 프로젝트고, 어쩌고저쩌고. DB 구조를 좀 설명해 보실래요? DB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면, 진짜 저 사람이 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해야지, 회사를 옮기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가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파트를 담당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팍 올라가죠. 우리 회사에 와서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어그러지는 일이 없겠구나. 다 뻗어버리는 일은 없겠구나. 아니면 잠수 타는 일이 없겠구나라고 신뢰감을 실어줘야지. 잠수 타시는 개발자분들, 최악의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업계 소문나잖아요? 안 쓰지. 그 사람 폭탄이에요. 절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업계가 생각보다 좁아요. 좁아. 넓을 것 같죠? 여기서 봤던 개발자 저쪽 프로젝트 같더니 그 사람 또 있어요. 뭐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무슨 과장, 지난번에 대리 아니셨어? 과장 따라줘야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요. 회사는 그 회사에 있어요. 아니, 옮겼으니까 올라갔지. 뭐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하고, 같이 프로젝트 하고. 이 조인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갑에서 을을 써요. 예컨대, HP라는 회사 아세요? 슈레패커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복사기, 뭐, 이런 팩시밀 그런 거 만들잖아요. 프로젝트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그래서 웹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시스템 프로젝트 다 맡아가지고, 자, 모집해요. 자기네들의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모아서 관리해주고, 돈 다 많이 받고, 자기네들이 커미션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분배해서, 야, 너희들 일하는 만큼 줄게 해가지고, 갑에서 을을 쓰면, 을이 휴레 패커드다 그러면, 휴레 패커드에서 다른 개발 회사들하고 조인하는 거죠. 그래서, 병정, 무기경식, 인계. 어떻게 되는 거야? 갑에서 을에서 병. 다른 회사 썼지. 다 병병병병 하면 좋은데, 병병병 하면 그 병에서 개발자 20명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30명도 됩니다. 근데 자기네들 데리고 있는 개발자는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회사 조인. 다른 회사 조인. 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적게 주는 거죠. 자기네들 더 먹을.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는 뭐야, 병. 난 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또 시장 세그먼트화 이걸 좀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디자인 트렌드 조사를 분석하기. 트렌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뭐냐? 우리 여기 보면은 교과.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디자인 트렌드, 예측과 활용, 관련 디자인 환경을 파악하여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 트렌드 예측. 트렌드 조사를 왜 해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이 업계가 흘러갈 것인가? 지금 뭐 예측했더니 뭐 AI를 활용한 AI가 트렌드구나. 그러면서 이제 AI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트렌드라는 거는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을. 왜?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트렌드 예측 분석.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 그러면 맨 트렌드란 말 많이 쓰는데 트렌드란 말을 이해해야죠. 이겁니다. 트렌드는 뭐라고요? 와. 시장이 꽝 이다. 그럼 내 몸 빵빵빵빵 뚫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냐? 쓸 수도 있지.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뭐지? 사회. 왜 사회란 얘기 왜 나와요? 사회가 뭐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가 뭐예요? 여러 명 같이 살면서 문화와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집단이죠. 대충 생각해봐. 그냥 나오잖아. 그냥 여럿이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같이 문화도 공유하고, 이런, 집단이잖아. 그죠? 사회.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회, 특정 문화. 왜 특정 문화라고 했을까요? 특정 문화. 업계에 어떤 거 보세요. 뭐 아이스크림 업계야. 뭐 아이스크림 먹는 문화 있잖아. 아이스크림 바가 있고 콘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바를 좋아하고 어떤 때 콘을 먹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조사할 거 아니야. 특정 문화, 먹는 문화. 마라탕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라탕 먹는 문화. 난 절대 안 먹어요, 마라탕. 그런 사람들은 그 문화에 소속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특정 문화라고 하는 거죠. 특정 문화. 네, 특정. 너는 이거. 이런 게 다르니까. 특정 문화와 시장이 변화하는. 그죠? 그런 게 이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다 시장이라고 그래요. 네, 시장. 뭐 꼭 돈 주고 시장 가서 사는 것만 시장이 아니라 마켓이라는 거는 어디에나 다 이 사회의 특정 문화에는 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현상 경향. 변화하는 현상. 왜 현상이란 말씀 줄 아세요? 변화하는 경향이다. 이러면 더 빨리 기억이 될 거 아니야. 경향, 어떤 경향이 있어? 트렌드야, 그게. 이렇게 이야기는 더 좋잖아. 근데 왜 현상이란 말을 썼죠? 현상? 사회 집단이 특정 문화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쓰는 어떤 그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 왜 요즘 저런 옷을 입죠? 뭐 이런 거죠. 왜 신발에 밟히는 그런 긴 옷을 왜 젊은 여자층에서 20대, 30대 사이에서 입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비 오는 날에도 막 밟고 다니죠? 할머니들이 자, 밟고 다니네 저걸 또! 막 할머니가 그래요.
왜 그래, 할머니? 그래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거야. 트렌드라는 게. 그 현상과 경향, 변화하고 있잖아. 안 그랬었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런 게 바로 트렌드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에 대한 뭐 어떤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선호도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줄인 걸로 가서 볼게요. 그래서 특정 문화,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트렌드 파악해서 디자인 자원으로 활용. 유행의 지속 기간이 길어서 5년에서 10년 새로운 제품 개발에 중요한 조사다. 5년에서 10년을 보통 기본적으로 보는데 웹계통에서는 이게 좀 짧아요. 1, 2년 정도로 봅니다. 네, 웹의 그 흐름이라는 게 좀 자주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잡지 보고서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트렌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조사. 우리는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계속 벤치마킹,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트렌드 조사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경제, 기술 중심으로 형성되는 트렌드 변화 요인을 왜 이게 유행이지? 그거죠. 왜? 왜? 그러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성향이 왜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이 뭐 세대가 무슨 MZ 세대니 뭐 세대를 왜 들고 나왔겠어요? MZ 세대라고 써 있어요, 여기? MZ? 아니잖아. 그래서 MZ 세대가 뭐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 이름을 붙여볼까? MZ 세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많이 불려지고 일반 개념화가 되면은 그걸 이제 사회적인 통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일 트렌드도 분석하고,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건 뭐예요? 각 분야마다 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스타일 시트에서도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스타일이 뭐죠? 스타일. 어울리는,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를 조합한 것이 스타일이에요.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를 조합. 잘 컨비네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옷도 따로 걸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렇게 이 옷, 저 옷, 바지하고 이 컨비네이션 되는 거잖아요. 조합. 조합이 돼서 잘 어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으면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래서 쟤는 옷만 있으면 이상해. 쟤는 참 디자인 감각 없어.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입는 것도 또 유행이더라고. 촌스럽고 이상해. 너 디자인 감각 있다. 요즘은 거꾸로 얘기가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하고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달라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 색감, 질감, 분위기 여러 가지를 뭐 이제 그룹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화하고 도표화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스타일 트렌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할 때는 모아야 되겠지, 데이터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디자인 개발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 조사를 왜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희 그 도깨비 사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먼저는 제가 미튼이 아니고 클로드에다가 조사를 시켜봤거든요. 여러분들 제 거를 받으시면 거기에 문서를 제가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내가 NCS 교과서 평가지 참고 자료 있다고 그랬죠, 어제? 참고 자료에 트렌드 조사서라고 제가 하나 넣어놨고, 이런 트렌드 조사서 PDF를, 제가, 클로드한테 받았어요. 클로드한테 어제, 어, 프롬프트를 날렸어요.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웹페이지 제작 시장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깨비 사이트를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소개 사이트를. 근데 내가 이런 시장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 트렌드 이런 거를 해야 돼?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고서를 좀 만들어줘. 그래서 Executive Summary. 드라마 소개 페이지 제작 시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는 시장 흐름, 디자인 트렌드.
사용자 요구사항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하라고 시켰어요, 사실은. 얘가 알아서 분석해줘. 제일 나쁜, 제일 좋지 않은 프롬프트입니다. 널찍하게 네가 알아서 뭐 알아봐줘. 그러면 사기를 칠지 어떤 분야에서 아무거나 끌고 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게 저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NCS에서 큰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잖아. 시장, 디자인 트렌드, 사용자 요구사항. 이 세 가지거든요.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거죠. 근데 이제 드라마를 조사시키니까 요즘은 OTT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드라마를 거기서 다 보고 하기 때문에 OTT 시장에 대한 분석,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 웹 디자인 트렌드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주요 트렌드. 근데 웹 디자인 트렌드는 이제 돌고 돌아서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서 사항 분석, 정보 접근성, 멀티 디바이스, 콘텐츠 발견, 개인화 소셜 기능, 그리고 디자인 전략은 이런 식으로 미니멀하면서 임팩트 있는 메인 비주얼을 구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최적화, 모바일 우선 반응형 디자인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기술적 고려사항은 빠른 로딩 속도 3초 내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SEO. 이게 최적화로 검술 노출도 항상 해야 된다. 접근성 기준 준수,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뿌려졌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출처. 내가 이거 프롬프트를 어떻게 날렸냐면요. 프롬프트 날린 거 보여드릴게요. 슉. 네. 프롬프트를, 얘랑 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다. 이 프롬프트예요. 이걸 내가 날린 프롬프트. 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드라마 속에 관련된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먼저 얘기하고요. 시장의 흐름과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줘. 수집 데이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2개 이상 5개 미만의 기관을 참조해줘.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뒤에다 붙였냐면요. 사실 어떤 거를 조사에 추가해줘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얘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시장 조사 디자인 트렌드 분석 결과를 얻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 예컨대 시장조사에서 어떤 분야나 특정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사 분석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잘 해줄 수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웹에서 접근 가능한 게 있고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 시장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은 얘네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애들은 가져올 수가 없대요, 데이터를. 그래서 공개된 이런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료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하지 않고 그럼 네가 2개에서 5개 미만의 기관을 참조해서 가져와서 그랬더니 얘가 그거를 참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주요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윅스, 디자인키트,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네,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분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프롬프트를 날릴 건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쉬었다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조사를 AI한테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를 아까 봤더니, 보고서가 어때요? 좀 비주얼적으로 너무 글씨만 있잖아. 이런 것도 전부 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띄웠어. 그래서 내가 보고서 중 내용 중 퍼센트 결과치나 각 결론 내용을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게 그래프나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어. 근데 이 PDF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는데 중간에 얘가 잘못 만들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프가 안 나오잖아. 얘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클로드가 잘하는 게, 클로드가 진짜 잘하는 게 PDF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글씨 기반으로 된 건 다운로드 바로 되고요. 아까 그거 여기 다운로드 돼서 제가 다운로드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문서 PDF로 저장이 바로 돼요. 그런데 다른 애들한테 내가 드라마 전략 보고서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주고 PDF로 못 만들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실행하다가 망했어요. 챗 GPT는 이런 거 잘 못해요. PDF 만들어줄 수 있어. 너한테 PPT 만들어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쉽게 얘기하거든요. 못 만들어줘. 믿지 마세요. 절대 그거 시도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3시간을 날렸던 사람. PDF 만들어준다고 해서 너무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초창기에. 그래서 그럼 이렇게 그때 결과가 팍팍팍팍 나오니까 이야 완전 좋아. PDF도 만들어줄까? 그래 만들어줘. 기다렸죠. 기다려. 30분 기다렸어요. 거의 다 됐어. 그래 거의 다 됐어. 너무 안 되거든. 40분 기다렸어. 50분 기다렸어. 앞에만 좀 볼 수 있을까? 앞에만 보여줄게. 앞엔 좀 그럴듯한 것 같아. 한 2시간째 안 된 거야? 미안해. 지금 뭐 날렸어. 뭐 그러는 거. 날렸어? 2시간을 했는데. 유료로 해야 되겠어. 그때 유료로 한번 써봤어. 그리고 3시간을 날렸어, 그 다음. 3시간 동안 만들어준대요. 훌륭하게 만들어줘. 결과를 결국 마지막에 받았어요. 개떡 거지 같아요, 진짜. PPT 파일 형식만 맞고, 글씨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림 그려준다 그러더니 다 사기예요. 하지 마세요. 네. 시간 날려요.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성이 높냐, 높지 않냐, 이런 것도 좀 의심이 가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미나이한테도 제가 드라마 웹페이지 보고서를 똑같이 프롬프트를 똑같이 날렸어요. 얘는 조금 그 제미나이는 구글 거는 조금 그 약간 보고서가 제가 약간 연구 보고서를 좀 달라했더니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얘네들 보면. 여기에 막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결과를 가져와서 굉장히 연구 보고서를 조사를 해줄까? 그래요, 이거요. 이거 조사해줄까? 연구해줄까? 그럼 연구까지 해서 얘가 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받긴 해야 되지만, 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즘 트렌드하고 맞는 내용으로 내가 대부분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한테는요, 클로드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얘가 결과를 내주는 게 조금 더 간편하고요. PDF로 바로 저장도 되고 얘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주얼적으로 좀 이런 거 여기 막 몇 퍼센트 남아있고 이런데 이런 거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진짜 잘하는 건요. 웹페이지로 코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딩해줬어요. 버전 3. 이게 코딩해준 거예요. 순식간에 코딩해줬어요. 네. 주소를 같이 넣었어. 그래서 드라마 웹페이지 시장 분석 1전 2021년, 2022년 72% 3초 뭐 하고 OTT 시장별 그리고 기기 접근 비율, 모바일 비율이 70%에 68%, PC 72%, 태블릿. 그리고 웹페이지 요구사항 중요도가 빠른 로딩 제일 중요하고 직관적 배치, 모바일 최적화, 시각적 임팩트, 소셜 기능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르죠. 얘가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어줘요. 네. 코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디자인 트렌드 적용 순위, 뭐 이런 거, 정보 파악 시간, 요소 시간 선호도, 3초 이내, 3.5초, 이런 시간도 전부 다 그래픽하게 해줘. 그다음에 얘가 이런 거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요거를 PDF로 저장하기를 하면 된다. 그 안내까지 해주는데, 맞아요. 이거 인쇄해가지고 PDF로 저장하기 하시면 저장돼요, 이것도. 네. 이거. PDF 문서잖아, 이거. 저장! PDF 문서로 저장! 저장했어. 클로드.
페이지가 왜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됐지? 저장이 되다 말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제가 이런 조사를 돌려서 여러분들 자기 분야 있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그래서 요 프롬프트 내용에 대한 연구는요, 이쪽에다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게요. 왜 이걸 하느냐?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때도 어시스턴트 AI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깝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AI에 대한 내용을 쭉 필요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시스턴트 AI. 그래서 프롬프트 전략, AI 모델별 특징 이런 뭐 쭉 필요한 것들 좀 내용 실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프롬프트 전략은요. 어떻게 얘한테 던져줄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더 근거 있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그 프롬프트 전략은 출처를 명시해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줘. 나쁜 질문. 양자 컴퓨터가 뭐야? 나쁜 질문. 좋은 프롬프트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설명해주고 출처가 있는 설명과 논문 기사 기준으로 근거를 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 질문을 던지는 거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너의 지식 기준이 최신이 아니면 말해줘. 정보가 오래됐으면 경고해줘. 이런 말도 해주면 네, 밑에 얘가 말을 추가해줘요. 그리고 사실 검증 함께하기. 이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도 함께 판단해줘.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말해줘. 이런 거. 단언하지 말고 가능성과 맥락 중심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 그다음에 복수의 관점을 비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두 개 이상 얘기해서 비교해줘.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 확실하지 않으면 추측임을 밝혀줘. 이런 거 말을 더 해주면 얘가 막 과장해서 또는 뭐 아는 척하고 아닌 거를 막 사실처럼 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조금 그래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짜도 한계는 있다. 네. 그리고 프롬프터 예시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출처, 최신 강조, 사실 검증 요청, 단정 금지, 다관점 비교, 모른다고 해, 가짜 정보 방지. 이런 프롬프트를 좀 추가해서 날리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AI별, 모델별 특징을 좀 보시면은 챗GPT는 좀 과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클로드가 약간 출처 자율적 생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석 능력 그리고 문서 링크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요거는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이 가장 강력한 놈이 제미나이. 실시간 웹 검색을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구글 검색 엔진을 같이 써요. 신뢰도가 높은 편이 제미나이는. 근데 출처를 가져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출처를 가져오긴 하는데, 출처 자체가 신뢰도가 있는지까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파워플렉서티 AI라는 우리가 이렇게 안 써본 AI인데, 이런 AI도 좀 유명한 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 기반 학술, 이런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튼, 우리나라 AI도 뒤에다 추가했어요. 리튼은 얘도 근거를 항상 가져오더라고. 얘한테 말 물어보면 링크 웹 검색 중이라고 처음에 떠요. 그래가지고 링크 탁탁탁 생성해서 어디 네가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한 근거를 항상 갖고 오더라고. 그렇게 자세히 안 물어봐도 근거 가져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근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얘는 질문하면 거의 항상 링크가 붙어서 설명해. 우리나라 AI잖아요. 위튼. 광고하죠? 걔 누구지? GD인가? 걔가 광고하잖아요. 네. 걔가 광고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나라 AI야. 그래서 출처 표시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무슨 글쓰기 이런 거 잘해요. 리트는 원래 글쓰기 되게 잘해요. 관련 기사 리포트, 링크 그 내용 자연어로 요약해줘. 요약 같은 거 되게 잘해. 요약해줘. 굉장히 잘하는. 단점은 깊은 사고력 부족, 링크 품질 불균형, 창의적 글쓰기 한 게 당연하지. 누구나 있어요. 어떤 AI.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신뢰성 중심으로 AI를 쓸만한 AI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것도 참조해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어시스턴트 AI는
어시스턴트라는 말은요, 도움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매니저 하면은 과장 대리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매니저를 번역하면 과장이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거기 영어로 쓴데 매니저라고 돼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냥 매니저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매니저 밑에 있는 사람이 과장 대리거든요.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영어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시스턴트 AI. 요게 보편적인 AI 활용 방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AI 쓸 거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 조금 들어가고 나면 AI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뭐를 여기다 뭘 써야 되지? 내가 척척 갖다가 붙여줘야지. 아, 이거 쓰면 되는가 보다 하면서 코딩을 하셔야지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해도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네. 이걸 하면서 우리 AI도 같이 붙들고 가봅시다. 다음 주 되면 AI를 활용한 보고서 쓰기를 할 예정이니까 예고편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네. 금요일 날 나온 게 기적이죠. 네. 마무리합니다.